완벽한 개념, 간결한 풀이. 전 EBS 수학영역 김지승이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내신 만점 수능 특강 17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했느냐? 우리가 도함수를 통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함수의 증감을 알아냈고, 그 다음에 그 증감을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었죠? 그 다음에 특히 지난 시간에 뭘 했느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4차 함수는 어떻게 그리냐? 이것도 우리가 유형화해가지고 다 그려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케이스가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출제도 3차 함수 위주로 다루니까 그거는 약간 기본 기대로 하자. 그래서 미분에서 3차 함수 구하고 그 3차 함수를 통해서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뭐 근을 이용하고 접하기도 하고 그걸 활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연습을 했었는데, 뭐 최대 최소값까지 구하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 제일 핵심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방정식,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과정들은 사실상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 여러분들 뭐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도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된 그런 느낌인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그래프 잘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외운다기보다 판단을 잘 하시면 돼요. 알겠죠? 수학하는 목적이 그거야. 암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로 고생시키려고 수학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 자, 오케이? 자, 그럼 저랑 같이 방정식에서부터 활용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1 때 다뤘던 건데, 고1 때 어떤 내용이 있냐면 2차 함수랑 막 직선 이렇게 나오면서 방정식의 실근은 대응이 되는데, 뭐랑 대응되는 거냐면은 교점의 뭐야? 교점의 x 좌표. 그러니까 뭐 fx, gx가 있잖아. 그럼 어쨌든 그 방정식의 실근은 결국 교점의 x 좌표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실근의 개수는 뭐랑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출발점은 다 이거예요. 실근은 x좌표랑 대응된다. 실근의 개수는 결과적으로 교점의 개수랑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는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와. 첫 번째, fx는 0인 거.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y는 fx랑 뭐와의 교점이야? 0. y는 0과의 교점. 즉 x축. 다시 y는 fx라는 그 곡선이랑 그 다음에 x축의 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조금 더 유용한 케이스인데, fx는 k라고 적혀있는 이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것도 활용을 많이 할 거야. 자, 그럼 fx가, 그러니까 y는 fx라는 이 곡선이 어떤 직선이랑 만날 때 y는 k랑 만나는 거. 우리는 그게 두 번째 케이스예요.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fx는 gx 구하는 거. fx = gx라는 방정식이 있어. 그럼 그 방정식의 뭐 실근의 개수를 구하든 뭐 실근을 구하든 이런 건데, 이거는 핵심 아이디어. 그러니까 핵심 아이디어라기보다 여러분들의 가져야 할 태도. 결국 fx 빼기 gx는 0과 같다는 거야. 다시 fx는 gx 있잖아. 여러분 이거 교점 파악하는 거 어려워. 생각만 해봐. 여러분 봐봐. 여기는 곡선과 어쨌든 직선이야. 여기도 곡선과 k도 직선이야. 곡선과 곡선.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죠. 우리는 그거를 원하지 않아. 곡선과 곡선 비교는 진짜 쉽지가 않은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다 넘겨. fx 빼기 gx. 그럼 이게 하나의 곡선이죠. 그 곡선과 0이라는 직선을 비교하겠습니다. 이게 핵심 아이디어. 이따가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하기를 추천드리냐면은, 결국 식을 아는 것 이꼴 모르는 것으로 바꾸세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볼 건데, 이건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제일 기초적인 거, 그냥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는 0. 그럼 이거를 왼쪽에 함수 fx로 보고 f'x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아, 그러면 이거는 3x에 x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우리 도함수의 그래프 먼저 그려보면은 f 프라임 어디서 만나? 0이랑 2에서 0, 2 적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나중에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죠. 그럼 우리가 이 극대극소 찾았으니까 함수값 먼저 구해보면은 0일 때 함수값 2, 그 다음에 2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0이랑 2에서. 그럼 그때 y는 0과의 교점이잖아. y는 0 뭐라고? x축. 어디야? 이렇게. 교점 몇 개입니까? 3개 나오죠? 자,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3개라고 파악할 수도 있어. 그 말은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조금 더 머리를 써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힘들었던 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다뤘던 고급 스킬을 써볼 거야. 그 고급 스킬. 어떻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은 마이너스 2라고 둠으로써. 인수분해가 쉽잖아. 그쵸? 어떻게 돼? x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3 이렇게 되지. 이거 많이 봤던 거지. 그러면 0이랑 3에서 만나는데 0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접해야 돼. 그래서 접하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3은 뚫고 지나가. 아, 요렇게. 이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좌표 우리가 알죠? 몇 대 몇? 2대 1. 그래서 2대 1이니까 이쪽에 x좌표는 2가 됩니다. 그럼 2에서 함수값 구하면 되겠네?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뭐랑 만나야 돼? 이번엔 마이너스 2. 넘겼으니까. 그럼 넘겨서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2를 쭉 그으시면 또다시 교점은 3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 미분을 해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고, 두 번째는 그냥 넘겨가지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봤어요. 세 번째도 알려드릴게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가 있잖아. 이거 인수분해 된다.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면 x-1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2가 돼요. 그럼 이거는 0이래. 아, 그러면 여기서 근 하나 갔죠? 얼마?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근을 2개를 갖습니다. 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니까. 그럼 합쳐서 몇 개야? 3개. 근데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건 있죠? 여기서 1을 근으로 가져버리면 근이 겹치니까 안 돼. 근데 여기서는 1을 근으로 못 갖지. 따라서 여기서 1에서 근 하나, 여기서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니까 근 2개에서 총 3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따가 부등식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방정식을 마치겠는데요. 방정식 핵심은 아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바꾸자. 그 다음에 곡선과 직선을 비교하자. 곡선과 곡선을 비교하는 건 너무 힘들다. 자, 그래서 이제 부등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등식 쭉 이어서 적어볼게요.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부등식을 우리가 아까 방정식에서는 뭐 곡선과 직선을 비교하자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곡선이랑 직선을 비교할 거긴 해. 근데 이때는 사실 전체를 비교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만 볼 거야. 다른 데 다 볼 필요 없어. 그냥 우린 딱 요거 2개 위주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아까처럼 케이스가 보통 이렇게 나올 거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f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세 번째,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거거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은 fx라는 이 곡선이랑 0만 비교할 거예요. 근데 전체 다 비교하지 말고 뭐라고? 최대 또는 최소만. 근데 아니 x가 0보다, 그러니까 어떤 x가 오더라도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최대 또는 최소로 말했을 때. 다시 뭐 x의 범위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야? 사실상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 해주세요. 이 말이죠. 아니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는 사실상 최소값만 비교해도 된다는 소리겠지. 이번에도 마찬가지. 최소값이 a보다 크거나 같아주세요 라는 소리고, 이번에도 아까처럼 이거 비교하는 거 어려우니까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개념 정리 마치고 다시 예시로 들어가 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2x 세제곱 더하기 1이 3x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래.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안 보이겠지? 분명히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이겠죠? 아까처럼 다 넘길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곡선과 직선을 내가 비교할 수가 있어. 자, 또다시 첫 번째 방법.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1을 fx라고 두고, 그러니까 fx를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1이라고 둘 거예요. 난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 한번 하겠습니다.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가 나오고, 그럼 6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네.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0과 1이고 여기는 부호가 풀마 풀.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 여기가 0,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전체 범위도 아니고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라서 왼쪽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오른쪽만 볼 거야. 근데 이 오른쪽이 어떻게 돼달래? 0보다 크거나 같아 달래. 0보다 크거나 같은가? 그럼 이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만데? 그게 궁금하겠지. 왜? 여기가 최소니까. 그래서 난 최소값을 볼 거야. 그럼 최소값 1을 대입해 보면은 0이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가 0인데 문제에서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x축보다 위에 있는지 보면 되는데 여기가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성립하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다시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단 이렇게 넘겨가지고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1 이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일 거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나는 미분을 했고 6x x 빼기 1이니까 도함수가 0과 1에서 만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고, 그럼 풀마 풀이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해야 되는데 나는 0보다 왼쪽은 신경을 쓰지를 않을 거예요. 왜? 문제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만 봐달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오른쪽만 그려보면은 아래로 감소했다가 올라가는 그래프네. 그럼 이게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길 바라는 건 무슨 소리야?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을 따져보니까 0이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이거는 아까랑 비슷해.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주 좋긴 했어요. 근데 조금 안 좋았던 점은 미분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다는 거야. 사실 이게 베이직한 그 정석적인 풀이 맞는데 우린 고급 스킬을 알잖아. 그래서 나는 또다시 고급 스킬을 쓰고 싶어. 그래서 이번 어떻게 할 거냐?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고 싶어요. 그럼 또다시 이게 묶이겠네. 2x 제곱에 x 빼기 3으로. 그럼 나는 이 왼쪽의 그래프를 잘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만 보이면 돼요. 다시. 자, 0이랑 얼마야? 3이야. 2분의 3이다. 큰일 날 뻔했어. 자, 0이랑 2분의 3이야. 여기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되는데 0에서 접해야 되겠죠. 왜? 두 번 갔잖아.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 0에서 두 번. 그럼 여기는 또다시 2대 1이니까 2분의 3을 3등분 하면 2분의 1이라서 여기는 1이 나오겠죠. 2대 1 써서. 그럼 여기 1에서의 함수값 얼마야? 1 넣으면 마이너스 1. 근데 아까처럼 나는 0보다 큰 쪽만 살펴볼 거지. 그래서 다시 자릅니다. 왼쪽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왼쪽 지우고 오른쪽만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네. 돼요. 다시 나는 이거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좀 귀찮았어. 그래서 이번 어떻게 할 거다? 왼쪽으로 인수분해하기 좋은 것들만 다 남겨놓고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음을 쓸 거야. 좌변을 잘 인수분해 해봤더니 2x제곱 곱하기 x 빼기 2분의 3이네. 그럼 0에서 두 번 만나고 2분의 3에서 한 번 만나. 그러니까 0에서 접해야 돼.
쭉 올라가다 접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데 0 왼쪽은 나 신경 안 써. 그래서 오른쪽만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이라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전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풀이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 풀이 방법도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가 좌변 2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를 인수분해할 수 있더라고. 인수분해했더니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2x 더하기 1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했거든? 그럼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2x 더하기 1이야. 근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길 바래요. 되나? x 빼기 1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정하시죠? 이거는 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 실수기 때문에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2x 더하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쨌든 2배하고 1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아,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곱했으니까 결과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9페이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방정식과 부등식을 한번 해봤는데, 방정식은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고 실근이 교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이 그래프가 각각 여기 지워졌네. fx는 0. 이거 무슨 뜻이야? 곡선 y는 fx랑 x축의 교점, 여기는 ky의 교점, 여기는 fx는 gx라서 이게 따지기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 넘겨서 f 빼기 g가 0인 거. 그걸 살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시를 쭉 다뤄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우리 함부로 다 따지지 말고 최대 최소만 비교하자. 자, 우리가 이 마인드를 갖고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퀴즈가 될 거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나 조금만 기다려줘. 오늘도 이제 칠판을 꽉 썼기 때문에 이거 지우는데 한참 걸려요. 자, 두 번째 개념 다져기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내가 시야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나랑 같이 한번 읽어줘. 자, 방정식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k는 0. 아, 방정식이 있네. 3차 방정식이야.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돼달래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데 그냥 실근이 아니고 음의 실근을 2개 갖게 해달래. 그럼 우리가 아까처럼 이게 이꼴 0인 건 오케이, 좋아. 근데 조금 짜증나는 게 있어요. 여기죠. k. 이 k가 상당히 싫어. 왜냐면 이 k 값에 따라서 함수의 높낮이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게 뭐냐면 방정식 있을 때 결국 제가 맨 마지막에 뭐라 말했죠? 아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바꾸라고. 여기서 k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방정식을 새로 쓸 건데 나머지 다 넘겨가지고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는 k라는 이 방정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y는 k를 그려볼 거예요. 이 그래프 먼저 그리자. 자, 그래서 fx를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5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f'x는 뭐가 되죠?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빼기 5네. 아, 그러면 나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x축과 만나는 점이 궁금하기 때문에 인수분해해. 그럼 x 빼기 5, x 더하기 1.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도함수의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x축과 두 번 만나고 만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과 얼마? 5라는 소리죠. 그럼 마이너스 1과 5니까 또다시 늘 하던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나는 그래프에 개형을 준할 거고,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5인 것까지는 뭐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함수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구해볼 수 있으니까 구해봤어요.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3분의 8이 나오더라고. 이제 5도 대입하려고 봤어. 5를 대입하면은 얼마가 나와. 근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5를 대입해도 3분의 1에 뭐 125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 아, 그거 너무 싫고요. 근데 안 해도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에서 대놓고 말했어요.
서로 다른 음의 실근. 그러니까 나는 왼쪽만 따질 거야. 잘라가지고 0 기준으로 잘라서 나는 왼쪽만 볼 거예요. 왜? 음수 파트만 따지겠다라는 거니까. 맞죠?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만 따질 거니까 이번에 내가 궁금한 건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8까지는 알았어. 이번에 뭐가 궁금해야 돼? 요 교점. 근데 요 교점은 구하기 쉽죠? 0 대입하면 0,0. 아, 여기 0이네. 자, 그럼 이제 문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fx는 k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fx는 k라는 방정식에서 fx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봤다. 미분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전체가 필요한 건 아니더라. 내가 원하는 거는 음의 실근이 2개인 거니까 나는 왼쪽 파트, 그러니까 y축 기준으로 왼쪽만 바라보겠다라는 거고, 그 설정에 따르면은 교점이 2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직선 y는 ky와의 교점이 딱 2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 직선이 이 사이에 놓여야 돼요. 인정하시죠? 나는 이 왼쪽만 볼 거고 이 왼쪽에서 교점이 2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아, 그럼 이 k라는 이 숫자는 결국 0보다 크고 3분의 8보다는 작아서야 되겠구나. 다시 0보다는 커야지 실근이 여기서 한번 생기고 여기서 한번 또 생기겠지. 3분의 8보다는 작아야지 어찌됐든 만나겠지. 넘어버리면 못 만나니까. 아, 그래서 우리 결론 k라는 숫자는 0보다는 크고 3분의 8보다는 작겠습니다. 근데 그런 정수 k의 개수 물어봤죠? 그럼 정수 k는 1과 2 두 개밖에 없네. 따라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더하기 k가 여기 있어서 한 번에 다 그리려고 봤더니 이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편한데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불편함이 있어. 그래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아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여기 k가 그냥 플러스니까 나머지를 다 넘겨보자 해서 fx를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라고 뒀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고, 그 다음에 y는 k랑 만나야 되는데 다 상관없고 나는 음의 실근 2개이기 때문에 y축 기준으로 왼쪽만 따질 거다. 그래서 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분의 8이 기준점이 되면서 이 k가 그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0과 3분의 8 사이, 정답은 정수 2개. 자, 그 다음에 3번 풀어볼게요. 자, 3번 두 함수 fx랑 gx가 있어요. 그 다음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이거 아까 아예 개념 정리 파트 때 나왔던 거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어떻게 하자고? 그대로 풀지 말고 fx 빼기 gx를 살피자. 그럼 이제 fx 빼기 gx를 할 거야. 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길 바래요. 그럼 fx 빼기 gx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5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또 싫죠. 제가 싫어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왜 싫습니까? k가 여기 또 있어. 고정이 안 돼. 그래서 이 k를 넘겨버릴 거야. 다시 그럼 이제 우리의 부등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나는 이 함수를 새로운 함수 hx로 설정하고 뭐 하시면 돼? 미분하고 그래프 그리고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만 살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hx라고 둬보겠습니다. 뭐 하자고? 첫 번째 미분부터 h'x 3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이거 인수분해 되네. 3x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아, 그럼 3x 더하기 1 x 빼기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1과 1에서 만나는 거네. 자, 그래서 x축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한 거야? h 프라임을 그린 거예요. 다시 이거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결과적으로 hx의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의 특징을 가질 건데,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 x값이 1이기 때문에 나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 지점이 궁금할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사실은 문제에서 전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0보다 큰 범위만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깔끔하게 왼쪽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시 나는 이 부등식을 풀고 싶어. 그럼 이 좌변을 hx라고 뒀어. 미분해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살펴봤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건데 이 지점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근데 문제에서는 0보다 큰 범위만 따질 거라네. 아, 그래서 나는 y축 그려놓고 y축보다 오른쪽만 따지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아, 그러면 최소값이 큰일 날 뻔했다. 여기가 또 k가 되는 거죠.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최소값은 여기인데, 그럼 그 지점에서 함수값 얼마야?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더하기 5니까 4가 되겠죠? 아, 그러면 0보다 큰 쪽에서 최소값이 4인데 그 최소값 4가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k는 4보다 아래쪽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아도 되겠죠.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의 최대값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그냥 fx 빼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를 통해서 하고 싶었고, 근데 k가 또 있는 게 짜증나니까 k만 넘겨가지고 좌변의 함수를 새로운 함수 hx로 두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는 그러한 반복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래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실수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0보다 크다? 아, 그럼 이 함수 그래프 그려야 되겠네. 미분해야 되겠네. 미분해서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네. 여기까진 맞아.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를 fx라고 했을 때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이러면 수학도 처음 다시 배워야 되는데 f'x를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a라고 쓰는 친구가 있어요. 플러스 9까지. 이러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이 하는 실수. x도 문자, a도 문자야. 4를 내리는 거 알겠어? 4x 세제곱, 여기도 3 내려가지고 12x 제곱. 오케이, 좋아. 근데 갑자기 a도 내려버려. 왜? 그냥 내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러면 안 돼. 우리 미분할 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 무엇에 관해 미분하는 거야.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고 사실 a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초점은 x란 말이야.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결과적으로 이 오른쪽에 적혀있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a 더하기 37, 얘는 전부 다 그냥 문자로 보지 말고 그냥 그 숫자야, 숫자. 그래서 x로 봤을 땐 숫자야. 그래서 미분하실 때는 이거를 그냥 깔끔하게 날려버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 부등식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a 더하기 37. 그럼 저 또 어떻게 할지 보이죠?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9a 빼기 37보다 크게 해달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나는 또다시 이 좌변을 fx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또 뭐부터 해야 돼? 그래프 그릴 거니까 도함수 그래프부터 그려야 되겠죠. 그럼 f'x 해보자.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고, 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4x 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x 빼기 3이라고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 f'x가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3,0을 지나는구나. 아, 결과적으로 여기 그냥 오른쪽에 크게 그릴게요. 0이 있어, 3이 있어, 0에서 접하고 3을 뚫고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야. 뭐가? f'이. 내가 궁금한 건 f'이 아니고 f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학생들이 그래서 도함수가 3차라 가지고 뭔가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서 f'을 통해서 f를 다시 복원해내 가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 이 작업부터 하는 거지. 도함수의 부호 살피고 감소하네. 여기도 감소하네. 아, 그럼 감소하다가 나중에 증가하는 그래프네. 근데 여기서 0 됐으니까
미분계수가 빵이라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x축과 평행하고, 그러면 감소하는데 x축과 평행하게 한번 가. 그 다음에 다시 감소해. 언제까지? 3까지. 감소하다가 나중에 쭉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이게 어떤 함수? fx는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여기가 0이었으니까 0에서 함수값 따져보면은 그냥 0,0이죠. 0,0이기 때문에 x축은 그냥 이렇게 그려져. 문제에서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이 a제곱 빼기 9a 빼기 37보다 크도록 해달래.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최소값이 오른쪽보다 커야 돼. 그럼 최소값은 얼만데? 3에서의 함수값. 그럼 3에서의 함수값 얼만데?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27이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결론. 최소값 마이너스 27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9a 빼기 37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정리할 거 다 정리해 볼게요. a제곱 빼기 9a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다로 바뀌는 거고, 그러면 이 친구는 a 빼기 10 곱하기 a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니까 아래로 블록 함수를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0이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요 범위를 말하는 거구나.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0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자, 이 함수는 a제곱 빼기 9a 빼기 10의 그래프고 여기는 x축이 아니고 a축입니다. 자, 그래서 a가 마일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니까 정수 a의 개수는 0부터 9까지라서 정답은 1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맞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문제는 조금 더 중요하니까 좀만 더 해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문제를 낼 때 그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문제를 좀 내보고 싶긴 한데 마냥 쉽진 않아요.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딱 두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런 케이스예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이니까 x 세제곱에 x 빼기 4라고 쓸 수 있잖아. x를 3번 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인수를 3번 갖고 나머지 1번 가는 거, 그런 케이스가 존재해.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는 또 다른 문제에서 우리가 다루긴 할 건데 그건 또 대칭되는 함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이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일단 여기가 0이 나왔어. 근데 방금 x 세제곱 곱하기 x 빼기 4로 우리가 묶음으로써 알 수 있었던 건 여기가 4라는 얘기죠. 근데 이번엔 뭐가 나왔습니까? 가운데 숫자가 3이야. 몇 대 몇이야? 3대 1이야. 우리 3차 함수에서는 몇 대 몇이었어? 2대 1이었죠. 이번에는 3대 1이 나오겠습니다. 사실 대단한 건 아닌데 근데 이거를 알면은 조금 유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내신 문제에서 4차 함수 나왔다 이러면은 이런 케이스는 아닐까 의심해 보는 건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가 4번이었고 우리 이제 다음에 속도, 거리 뭐 이런 파트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 이 파트가 사실 분량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뭐 수능특강에서도 한 페이지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적분 파트에서도 똑같이 속도, 거리 파트가 나와. 그래서 그거랑 연관지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 문제, 이 파트는 약간 꿀이에요, 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짜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거를 최근에 거의 보질 못했거든요. 그냥 약간 4점짜리긴 한데 좀 쉬운 4점에 해당해.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학생들 우리 학력평가 관련해가지고 상담할 때에도 딱 살펴봤어. 3월달 학력평가 딱 시험지 딱 보고 10번이 속도, 거리 문제였거든요. 전 여기 틀리면은 학생들한테 살짝 꾸중을 했어요. 여기를 왜 틀렸냐. 여기는 너가 4점짜리 중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파트인데 이거 틀리면 뒤에서 4점 어떻게 얻으려고 그러냐. 이건 진짜 주는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시험 문제 이거 풀기 전에 이 단원에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잖아? 그러면 바로 감이 쌓여요. 그래서 이 문제 거의 틀리면 안 돼. 그리고 이 문제가 요즘에 조금 어렵게 나와봤자 그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조립제법 쓰는 거? 그 정도 말고는 제가 더 어렵게 나온 걸 좀 보기가 힘들었어요. 아니면 뭐 속도거리 해서 최근에 2022 수능이었나? 그때는
그래프 특성 관련해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 거리 따지는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그건 조금 더 추론 문제에 가까웠지만 그 문제를 제외하고 제가 솔직히 거의 그냥 단순 계산에 가깝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최근 학력평가나 모의평가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준비할 때에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근데 약간 물리적 감각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왜? 우리는 기껏 해봤자 수직선만 다룰 거기 때문에. 자, 속도가 이제 진짜 드디어 나가보겠습니다. 이게 현실 세계랑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현실 세계는 우리가 평면 위에서 도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을 본다던가 아니면 뭐 지도를 본다거나 우리는 어쨌든 평면이잖아. 근데 우리는 수직선을 볼 거예요. 수학2 범위에서는. 사실상 그냥 고속도로를 옆에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일자로 쭉 뻗은 도로를. 그리고 수직선이기 때문에 0이라는 기준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랑 마이너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조금 이따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t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다룹니다. 아니면 문제에 따라서 t가 0보다 크다일 수도 있어요. 출발한 후인데 어떻게 0보다 작을 수가 있겠어? 말이 안 되죠? 물체가 움직인 거, 물체가 출발한 후를 따지는데 어떻게 음수인 초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큰 상황만 따질게요. 이때 등장하는 용어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xt, 이거는 위치예요. 그 다음에 vt, 이거는 속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과 다른 개념입니다. at, 이거는 가속도예요. 여러분들은 이 딱 세 가지 단어만 보게 될 거야. 위치, 속도, 가속도. 그리고 그 세 개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미분하면 돼요. xt를 미분하면 vt가 나와. 자세한 설명하지 않을게요. vt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나와요. 지금 단어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적분을 하면은 속도가 나올 거고 여기서 적분을 하면은 위치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문제화되는 요소들은 뭐냐면은 거리, 그 다음에 운동 방향, 그리고 속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위치, 속도, 가속도밖에 없거든. 근데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들은 거리, 운동 방향, 속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리는 위치에 대한 얘기야, 속도에 대한 얘기야, 가속도에 대한 얘기야?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자, 첫 번째 위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도, 가속도입니다. 거리는 위치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은 위치의 차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봐봐. 물체 두 개가 있어. 그 물체 두 개의 거리라는 거는 결국 위치로 봤을 때는 뭐가 될까? 이 수직선 위에 점 두 개가 있어. 그 점 두 개 사이의 거리는 뭐야? 차죠. 근데 차는 어떤 걸 포함하느냐? 절대값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리기 때문에 위치의 차이가 아니고. 그럼 운동 방향은 또 뭐냐? 아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있다 했잖아. 그게 운동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쪽으로 더 나아가면 운동 방향이 플러스인 거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면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은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속도를 얘기해요. 그럼 속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운동 방향이 뭐 정방향이다 역방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그 말은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결국 운동 방향이라는 건 속도의 부호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속력은 뭐냐면은 그냥 절대값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수투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뭐 양수냐 음수냐라 가지고 절대값만 하면은 그냥 양수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상상은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어떤 그래프냐면은 제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2라고 할게요. 여기는
뭐 마이너스 2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뭐 이 점의 t의 값을 1이라고 하고 이 지점을 한 뭐 3이라고 해봅시다. 이 함수는 xt의 그래프예요. 이제 할 건 뭐냐?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표현한 그래프일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럼 처음에 0,1이에요. 그럼 어디서 출발한다는 소리야? 0초일 때 1이라는 위치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수직선에서 1이라는 위치에서 먼저 출발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1초일 때 어디를 찍어? 2라는 위치를 찍죠. 그때까지 계속 증가만 해. 그 말은 오른쪽 방향으로만 가. 그래서 2라는 지점을 찍을 때까지 일단 첫 번째 오른쪽으로 가는 것부터 할 거예요. 그 다음 2를 찍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가요. 언제까지? 3초까지. 위치가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 말은 2에서 마이너스 2까지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2까지 표현해 보면은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역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부터 쭉 증가하는 거니까 수직선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는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될 건데, 그럼 물체 운동을 보자면 1부터 2까지, 그러니까 0초부터 1초까지는 1에서 2까지 움직인 거고, 그 다음에 1초부터 3초까지는 2라는 점부터 마이너스 2라는 점까지 거꾸로 간 거고, 그 다음에 3초부터 그 이후로는 마이너스 2라는 위치에서 쭉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자면은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XT의 그래프에 대한 의미입니다. VT가 의미하는 것도 다르겠죠? VT가 의미하는 건 시간에 따른 속도고, 속도 막 적분해가지고 하는 거인데 그거는 우리 다음 얘기니까 다음으로 미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속도 거리에 대한 개념 정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는 꿀 단원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된다. 무조건.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가 0보다 클 때 보이시죠? T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때는 따지지 않을 거예요. 위치를 각각 x1과 x2라고 하면은 x1과 x2는 요거를 만족한대요. 두 점 PQ가 만나는 순간, 두 점 PQ의 속도를 각각 스몰 p, 스몰 q라고 할 때 p 빼기 q의 값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 오케이. 위치 두 개 나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야? 만나는 순간. 그럼 만난다라는 건 속도에 대한 얘기야? 가속도에 대한 얘기야? 위치에 대한 얘기야? 뭐죠? 만난다라는 건 위치에 대한 얘기지. 위치가 어떻단 소리야? 위치가 같다는 소리지. 그래서 나는 어떤 순간을 원하는 거냐면 x1이랑 x2가 같아지는 순간을 원해. 그럼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자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의 제곱이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10t랑 같아지는 순간을 내가 원한다라는 거죠. 그럼 넘겨 일단. 그럼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빼기 10t가 0이 되는 순간. 근데 이거는 그냥 t로 쭉 묶이네? 그럼 t로 묶어. 그럼 t의 제곱 빼기 3t 빼기 10이야. 그럼 또 인수분해 되지. 어떻게? t 빼기 5, t 더하기 2는 0. 내가 원하는 순간은 만난다라는 거고, 만난다라는 건 위치의 차가 0이라는 소리고, 그냥 위치가 같다는 소리고, 그래서 x1은 x2고, 그래서 쭉 풀어봤더니 t가 0, 5, 마이너스 2라는 세 개의 순간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어떤 순간을 원해? 0보다 큰 것만 원해. 0도 안 되고 마이너스 2도 안 돼. 우리의 t는 5구나. 만난다라는 순간은 결국 5초일 때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PQ의 속도를 스몰 p, 스몰 q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만 나와 있어요? 위치만 나와 있죠. 근데 위치를 어떻게 해야지 속도가 나온다고? 위치를 미분해야지 속도, 속도 미분해야지 가속도야. 거꾸로 가속도 적분해야지 속도고, 속도 적분해야지 위치예요. 우리는 위치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뭘 하면 돼? 미분. 그래서 우리 이제 미분을 해볼 거예요. v1t라는 건 p의 속도인데 어떻게? 미분을 해서 3t 제곱 빼기 10t. v2t는 q의 속도인데 q의 속도는
결국 x2t를 미분해 가지고 마이너스 4t 플러스 10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순간? 5초일 때. 5초일 때 속도. 그래서 나는 v1의 5를 구하고 v2의 5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v1의 5 구해볼까요? 그럼 3 곱하기 25 빼기 10이니까 여기는 25가 되는 것 같다. 75 빼기 50 해서. 그럼 v2t는 마이너스 20 더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스몰 p고 이게 스몰 q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p 플러스 q의 값, p 빼기 q죠? p 빼기 q의 값은 35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만나는 순간은 위치의 차가 0이 되는 순간, 그래서 위치가 같을 때 방정식을 풀었더니 0, 5, 마이너스 2만 나왔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0보다 큰 범위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5가 그 순간이다. 그럼 5가 그 순간이기 때문에 결국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을 미분하는 행동을 해봤고, 미분을 통해서 v1t랑 v2t를 내가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5를 직접 대입함으로써 v1 5는 25, 그게 스몰 p, v2 5는 마이너스 10, 그게 q가 되면서 p 빼기 q는 3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파트를 개념은 끝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미분하는 것도 알겠어. 미분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살피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거를 통해서 막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까지 어떻게든 하겠다고 치는데 방정식이랑 부등식 푸는 게 제일 어렵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막 특히 뭐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막 이런 문제가 앞으로 쭉쭉 등장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이건데, 저랑 했다시피 그냥 처음엔 잘 모르겠으면 일단 방정식, 부등식은 왼쪽엔 다 아는 거, 오른쪽에는 모르는 거 쭉 봤거나, 그 다음에 이 아는 거를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려봐요. 어떻게? 뭐 미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좀 좋은 케이스면은 인수분해를 깔끔하게 함으로써 함수의 그래프의 예상이 훨씬 쉬워질 때도 있고, 그렇게 두고, 오른쪽 모르는 거, 특히 뭐 직선이겠죠? 이렇게 만나는 거 따지면서 실근의 개수를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등식은 최대, 최소만 따지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 함수가 0보다 크다. 그럼 최소값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a보다 크다. 그럼 최소값이 a보다 크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던 거였고, 속도 거리는 꼴 다니까 놓치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다. 그리고 용어가 딱 3개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제화 되는 게 보통 거리, 그 다음에 운동 방향, 그 다음에 속력이다. 그래서 각각의 개념이 뭔지만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 대한 문제를 복습을 할 거예요. 복습하다 보면서 개념을 조금씩 설명하긴 할 건데 아직 어려울 거거든. 그리고 여기가 제일 어려운 파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복습을 꼭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나랑 복습하기 전에 스스로 복습을 좀 해봐. 앞에 어떻게 풀어왔었는지. 그리고 여기를 잘 해야지 여러분들이 공통 수학2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도 접근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또 퀴즈가 있을 건데 퀴즈 푸시고 저랑 마지막 시간에,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기보다 도함수의 활용의 마지막 시간에 복습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